지금 당신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나요? 혹시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지는 않나요? 오늘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된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라는 책을 통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쉽게 휘둘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고, 왕따를 당하면 안 되니까 너무 똑똑하게 굴지 말고, 겁이 너무 많아 보이면 나약해 보이니까 겁쟁이로 보이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 대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항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당신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의 본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듣고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과 인생을 끊임없이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항하는 건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서기보다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도, 감정을 부정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어서 깊은 잠재의식 속에 감정을 새겨넣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 역시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태도는 당신이 누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빼앗아 갈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당신의 자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느끼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상하다고 판단하며 호들갑을 떠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똑바로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많은 감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감정에 무감각했다면 그건 아마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까요? 감정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배우고 감정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되는 거죠. 감정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당신의 또 다른 목소리입니다. 이를테면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그 속삭임에 저항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신의 본 모습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서로 맞서기 때문이며, 짜증은 그동안 억눌린 분노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울한 느낌은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수면에 떠오를 때 그 감정들을 밀어내기 위해 당신의 내면이 울부짖는 소리이고요. 이렇게 감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당신이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표지판을 억지로 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표지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당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 그 감정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게 긍정적이고 익숙한 감정만 받아들이고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일부러 무디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악감정이 무뎌지면 기쁨과 감사, 행복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한 가지 감정만 무감각하게 만들어도 다른 모든 감정도 무감각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슬픔을 통해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더 크게 발견하는 것처럼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심리적 오해 중 하나는 기쁨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기쁨과 고통에 대한 반응은 생물학적으로 모두 뇌의 같은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기쁨의 화학 물질 도파민은 통증 반응에도 관여한다는 사실. 쉽게 말해 우리가 한 가지 감정을 특히 민감하게 느끼면서 다른 여러 감정들을 동시에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 오는 날이 없다면 해가 쨍쨍한 날의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이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한쪽 면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고통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인 루미는 고통으로 생긴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고 말했으며 도스토옙스키도 위대한 지능과 심오한 정신은 고통을 통해 탄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이라는 현상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고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고통이란 받아들임이 아닌 외면하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서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아래에서 견디다에서 유래되었고 저항하기, 인내하기, 수용하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트라우마와 당혹감, 상실감이 겉으로 드러나고 예전에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억눌러야만 했던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걸러내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기억보다 유효기간이 길어서 처리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정은 그 감정을 만든 기억보다 더 오래 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일을 떠올릴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느꼈던 서러운 감정, 슬픔과 같은 감정의 기억들은 생생히 떠오르는 경험 말이죠. 이렇게 억눌린 감정,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숨어 있다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죠. 보일러의 온도를 계속 올리기만 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폭발을 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정신요법의 분야에서는 관절염, 천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신체의 질병이나 실패는 유년, 청년시대에 억압되었던 감정을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정형외과 간판들이 단순히 뼈와 관절의 문제만으로 많아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억압된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당신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지금 처한 상황에 투영하기 때문에 과거에 느꼈던 감정의 골을 메우지 않으면 항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게 되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옳은 것과 틀린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소중하기에 자신에게 편한 감정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감정들을 전부 없애려고 하면 결국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행동 이면에는 당신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그 감정들이 폭로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하게 억눌린 감정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만 느껴야 한다고 억압받으며 자라왔지만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감정들을 통해 우리는 내면에 깊이 숨겨진 진짜 자신의 마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애써 감춰두었던 생각과 견해, 믿음, 감정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온통 좋아 보이는 것으로 포장된 당신 삶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당신의 진짜 내면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분노는 세상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음을 깨닫게 하며 분노의 불길은 당신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어 행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감정은 마음속에 든 생각에 따른 반응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속의 생각이나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째, 다른 행동을 통해 감정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진정시키는 행동이 필요한데 창문을 닫거나 공을 차는 등 적극적인 육체 노동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분노를 없애기 위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부정적인 감정에 찌드는 것은 정신적 저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기분이 들 거야 라고 짐작하며 특정한 감정을 꾸미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저항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셋째, 집안의 가구를 이리저리 다시 배치해보기입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은 행동 변화 주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을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어수선한 집안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정체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구 배치를 통해 실내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나쁘다 좋다라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제대로 된 마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루 보내자고요.